민생 토크. 꼼꼼한 법안 해설. TVN 이슈 공감 비정치 회담. 네,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정치인분들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는 비정치회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 비정치회담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안양 동안을 지역구신데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가치 있는 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주는 최고의 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에는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저 심재철 역시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올바른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심재철 의원님께서 그 한 방송에서 인터뷰하셨던 그 목소리를 좀 저희가 담아왔는데요. 오늘 저희 비정치회담은 처음이십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V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심재철입니다. 요즘 사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힘들고 팍팍한데요. 그래도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또 이 어려움들 다들 견뎌내야죠. 네. 저는 이제 비록 야당이지만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 요즘 상황 그렇게 밝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뭐 국내외 이슈로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말씀대로 지금 나라 안팎으로 커다란 이슈들이 계속 연이어 지금 터지고 있죠. 지금 네. 경제는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이다, 아니면 또 뭐 주 52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는 뭐 계속해서 지금 가라앉고 있고요. 네. 지난번 1, 4분기 저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도 역시 저희 지역 안양을 다녀도 많은 분들로부터 경제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경제 어려운데 지금 안보도 대단히 지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뭐 미사일 발사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 괜찮다. 남북이 협력하면은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한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 침범했고 이런 안보가 망가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한일 간 외교 문제까지 맞습니다. 터져가지고 더더욱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네. 지금 정부에서 지금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계속 선동으로만 지금 나가고 있어서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오선 의원이시죠. 예. 네. 뭐 또 당과 지역을 위해서 또 해야 할 일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예, 그동안 이제 당에서는 최고위원, 정책위원회 의장,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역임을 했습니다. 전 지금 이제 당에서는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나가서 당의 발전을 위해서 당 지도부한테 뭐 쓴소리도 아끼지 않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동안에는 수평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수직으로 해가지고 층도 3계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뭐 이런 일을 한다랄지 네.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외곽순환도로가 저희 지역에 다니는데 네. 그 외곽순환도로에 소음이 아파트 단지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 방음벽을 설치한다 할지 네. 그리고 뭐 지역에 있는 뭐 인덕원,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전철을 연결을 한다랄지 뭐 이런 작업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그 한일 외교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 사안을 돌파하는 우리 의원님의 해법은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법이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속 터놓고 지금 양자가 한국과 일본이 이 얘기를 먼저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생각하는 게 뭐고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게 뭔지
그 얘기를 속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풀릴 것 같은데 풀리는 실마리가 잡힐 텐데 네. 그 얘기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괜히 반일 감정 선동만 하고 있어서 대단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일본 전문가신데 그분 말씀을 듣더라도 지금 어려운 이 상황들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불리하다. 네.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게 우리나라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을 경우에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하고 현안 문제하고 제발 좀 나눠서 따로따로 대응을 해라. 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 정부가 정확하게 잘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왜 이렇게 일본이 노하는지 저는 지금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네. 1965년에 한일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청구권 문제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안 된다라고 했고 네. 그보다도 먼저 95년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위안부 합의도 뒤집어 버렸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지소미아 군사정보 보호 협정까지 그걸 파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것마저 뒤집어 버리면 그야말로 파국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부 당국에서 하루빨리 흉금을 터놓고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이런 담판을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기업의 또 경영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정책 관련한 게 좀 나와서 컷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생산성 상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 투자합니다. 즉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 수준을 높여 투자율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은 최대한 서둘러서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3일이었어요.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그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중에서 기업 세제 지원을 이 한시적으로 보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컷이었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무 장관의 그 얘기 말씀인데 이게 그 마침 우리 의원님께서 최근에 기업 투자세 공제를 상향하는 개정안도 발의하셨는데 앞서 그 장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좀 포괄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큰 방향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업들이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하자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세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네. 것입니다. 이 세금을 지금보다도 조금 더 크게 감면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공제라고 해서 아예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액수가 있는데 그 빼주는 공제 액수도 훨씬 더 키워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조세특례 제한법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만들겠다고 54조 원을 퍼부었지만 사실상은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 허리인 3040 세대의 취업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되고 있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이런 참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반기업 정책들 네. 이런 그 기조들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조를 바꾸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 하나씩 바꿔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지금 6180님께서요. 심재철 의원님 나오신 걸 아시고 삼행시를 지금 보내주셨어요. 조금 소개해드리면 심신이 맑으신 국회의원, 재능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의원, 철같이 강한 정신으로 의원 활동에 정진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라신 대로 열심히 또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TVN 이슈공과 홍태경입니다. 지금 목요일 순서 비정치회담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30분 교통정보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생생한 이슈, 신선한 정보. 여러분께서는 지금 TVN 이슈 공감 홍태혁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비정치회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기업 투자세 공제를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했던 내용 얘기하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발의를 하고 계셨는데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인데요. 그래서 네.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훨씬 더 공제를 많이 해주도록 그리고 세금을 잘 깎아주도록 이렇게 지금 촉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무조건 기업이 투자하면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서 각각 지금 몇 %인데 어떻게 늘리겠다라고 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 때 더욱더 큰 폭으로 해주라. 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성 투자도 생산성의 향상 시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안전 시설인 경우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네. 생산성 향상 시설에서는 현재 1%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네. 3%로 대폭 늘려주고 그리고 안전 시설에서는 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1%에서 현재 7%까지 돼 있는 것을 네. 3%에서 10%까지로 대폭 좀 늘려야 된다. 네. 그래서 정부 조치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기왕 하는 김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북돋우자 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지금 투자세 공제 상향 조정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경제 보고로 해서 기업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효과로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하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기업들한테 물어보면은 첫 번째가 법인세를 낮춰달라. 법인세가 지금 40%에서 너무 높다라는 게 법인세 얘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 두 번째가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라라는 것인데 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제도로서 투자세액 이 공제를 늘리는 이 조특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법인세를 낮추는 게 또 하나 숙제가 남아 있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공제액을 경제율을 높여주는 것. 네. 그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네. 사실 또 지금 이런 지원도 있는데요. 사실 기업의 상속세 인하 관련해서도 지금 찬반의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소득 부분을 해하는 부분이 있다. 높은 상속세 때문에 매각을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많은데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지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상속을 할 수 없고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이 미흡하다며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을 했을 때 거의 20%가 안 됩니다. 단순하게 그 법상 최고세율을 가지고 높다 아니다라는 것은 상당히 접근 방법이 옳지 않다. 네,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 또 하셨는데요. 의원님, 이 발의하게 되셨던 또 뭐 계기나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예,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 그래서 상증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의 상속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다. 손 안 대고 돈 버는 것이다라는 네. 관점으로 바라보는 쪽이 하나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것이고 네. 한쪽에서는 상속이 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네. 것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으로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이 이 상속세를 둘러싼 두 가지 큰 관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상속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속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요건들 지금은 너무나 엄격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완화해서
기업이 좀 더 쉽게 상속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제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아까 철학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무게를 저는 네. 기업 상속이 좀 더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의 규제를 훨씬 더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 손톱깎이로 아주 유명한 37이라는 있죠. 네, 기업. 근데 그 기업이 상속을 못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종묘회사 아주 최고의 종묘회사는 농우바이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종묘회사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속세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기업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네. 그래서 지금 맥켄지 같은 데서도 그런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한 바인데 한국에서는 상속시키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없애고 그래도 우리도 100년간의 기업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상속이 조금 더 잘 되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속세 부담이 지금 완화해야 할 만큼 많이 부담스럽다라는 건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인가요? 해외에서는 그렇게 지금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서로 각각 네. 그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공제를 85%에서 100%까지 높여주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납부 유예 뭐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납부 유예를 한다. 네. 그래서 5년 동안 유예를 해주는 뭐 이런 여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마다 다르고 상속 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의 우리 한국의 상속 제도는 너무나 엄격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얼마만큼 엄격하냐면은 네. 10년 동안 상속받아서 10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네. 업종을 바꾸면 안 되고 네. 10년 동안 그 자산을 80%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고 네. 이런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쓸만한 기업들이 중소 중견 기업들이 중간에 없어져 버리는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될까요? 가업 기업 승계를 하는데 부담을 덜어서 기업을 생존시키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것. 네. 다시 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을 지금 낸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의 존속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더 중요한 것인 만큼 이 상속이 위협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요건들을 완화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아까 철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네. 나마는 좋은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자, 그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기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지금 기업들이 존속함에 따라서 일자리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통계적으로는 지금 10% 정도로 나타나는데 실제 체감 실업률은 25%급입니다. 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은 훨씬 더 이 상속이 잘 될 거고요. 그에 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한 세금 납부가 원활하게 됨에 따라서 국가 재정도 또한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타낸 자료가 있습니다만 네.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면은 뭐 좀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가업 상속,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상속이 늘어나고 기업이 커지고 따라서 자본이 증가되고 매출이나 고용이나 모두가 다 증가되는 플러스 효과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뭐 지금 우리 정책들을 좀 나눠보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리 심재치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안양 동안 을이신데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늘 청취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안양시 동안을 좀 소개 좀 해보시죠. 어떤 지역인가요? 흔히 평촌이라고 말하는 곳에 그 평촌이라는 신도시와 구도시 지역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평촌이라는 곳을 남북으로 이렇게 딱 중앙을 잘라가지고 북쪽이 동안 갑
네. 남쪽이 동안을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저희 지역에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 갖는 플러스되는 법안으로는 주택법을 개정한 것인데 네. 아파트 리모델링을 좀 더 쉽게 한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증축을 할 때 수평으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수직으로도 증축해 가지고 그리고 세대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네. 리모델링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히 평촌은 아파트촌이니까요. 네, 네. 그 아파트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해놨고 그리고 네. 아파트 단지 복판으로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방음 소음 부분. 예, 소음을 네. 막도록 방음벽도 설치했고 또한 저 도로 포장을 저소음 소리가 덜 나는 걸로 포장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소음 포장도 지금 도입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교통과 관련해서는 인도관에서 동탄으로 가는 전철 원래는 호계사거리에 전철역을 안 세운다고 했는데 네.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네. 드디어 호계사거리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안양 교도소에 있는데 그 교도소 이전이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네. 지금 현안 사업들은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지역민들이 하나하나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언제쯤 이게 좀 개선돼서 우리가 좀 지금과는 달라진 안양을 좀 기대해 볼까 하실 것 같거든요. 이미 이런 것들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 아파트 리모델링은 이미 법이 다 통과돼서 이미 시행돼 있고요. 네. 그리고 방음벽은 이미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네, 전철, 예, 호계사거리역. 전철, 네네. 전철은 이미 저 인도원에서 동탄까지 전철이 결정됐고요. 네. 호계사거리에 역도 나기로 결정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역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네. 이것만 좀 남아있어서 이것은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숙제 하나는 이제 안양교도소를 이전을 하는 것. 네. 그게 이제 하나 아직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이 관련자들하고 지금 충분한 의견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안양에도 교정시설이 있고 의왕에도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린벨트 산속으로 집어넣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주변 환경도 국토의 국유재산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지금 아니 그게 왜 우리 지역으로 오느냐라는 네.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쪽에서는 설득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게 실제 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절제 일반 도로가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양에서 수원으로 넘어가는데 지지대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절대 보이지가 않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아파트 12층에 올라가서도 보이지가 않는 정도의 네. 그런 아주 지형은 좋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네. 그쪽으로 안양교도소를 이전을 해서 우리 수용자들의 안전도 조금 더 훨씬 더 강화를 하고 네. 그리고 지역도 같이 개발을 하고 국유재산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득을 노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TVN을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도 TVN을 자주 듣고 있으면서 사랑합니다. 현재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한데 모으면은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덜 고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정치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현재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은 따끔하게 앞으로도 질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안보를 잘 지켜나가는 이런 정책들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